안녕하세요. 데이업 시청자 그리고 대동기어 주주 여러분들. 자, 오랜만에 이 대동기어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농업 시장에 이 트랙터 300억 규모의 체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 해당 소식이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관련된 내용들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향후에 알아야 될 좀 세 가지 일정과 재료까지 제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상승 이유를 보게 되면 대동이 우크라이나 농기계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대동은 지난해부터 이 우크라이나 농업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현지 인사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해온 바가 있고, 그 결과 지난해 6월 달에 이미 트랙터 10대를 시범 공급 계약 체결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대동의 농기계를 써보니까 이거 괜찮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300억 규모의 트랙터 총판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라기보다는 이게 1년에 100억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래서 총 3년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의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 시장이 굉장히 농업 시장이 있어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표하는 핵심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농업 산업인데, 전 세계 흑토지대의 25%가 우크라이나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유럽의 곡물 창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2위 곡물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 진출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300억이지만 추후에 얼마든지 더 큰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농기계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 2조 원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의 시작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계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바로 대동 시리즈는 이 재건주와도 엮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에 관련된 수혜주, 정책주 찾기 트레이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이제 국내 수혜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재건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당선이 되면 24시간 내에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발언을 한 인물이만큼 향후에 러우 전쟁이 끝나고 이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또 물씬 더 불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트럼프는 이 우크라이나 종식을 위해 또 올스타 팀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재건주들이 급등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푸틴이 트럼프와 휴전을 할 생각이 있다, 논의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휴전과 관련된 조건들을 좀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푸틴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빼앗은 땅을 영토로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 주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두 가지를 다 들어줄 의향이 인물인 거죠. 우크라이나가 과연 이 조건에 대해서 승낙을 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지수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재건에 대한 기대감, 휴전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시장이 알고 있는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는 러우 전쟁과 관련된 이슈를 계속해서 추적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다가오는 일정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를 좀 함께 보게 되면, 젤렌스키가 저번 주에 우크라이나 복원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겠다, 그게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재건과 관련된 복원 계획이 발표된다고 하면 이제 대동 시리즈가 이 바로 재건주에 엮인 만큼 한층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어서도 볼만한 게, 이 젤렌스키가 지금까지 이 평화회의를 여러 좀 주최를 했었는데, 그때 동안은 사실 러시아를 제외시킨 평화회담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1월 말, 늦어도 연말까지 평화회의를 다시 한 번 더 열게 되는데, 이때는 러시아를 초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11월 말 또는 12월 달에 평화회담이 열린다라고 하면 이때 다시 한 번 더 또 재건주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일정들이 또 다가오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트럼프가 되겠죠. 1월 달에 트럼프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발맞춰서 분명히 이 재건과 관련된 어떤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트럼프의 말에서 재건에 그리고 종전, 휴전에 대한 언급이 점점점 잦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이제 좀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동기어가 사실 그렇게 상한가를 자주 가는 녀석은 아닙니다. 항상 윗꼬리 전문가죠. 항상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오늘처럼 상한가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슈가 강하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 재건주가 현재 시장의 트렌드와 부합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강하게 문을 닫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미 해당 뉴스가 나올 것을 알고 미리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봉에서 보게 되면 이미 해당 뉴스가 나타나기 한 뭐 1, 2주 전부터 11월 10일부터 수급이 들어오고 한 차례 또 개미 털기 하고 지 혼자 쌩 난리를 다 치다가 오늘 갭이 뜨면서 해당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늘도 사실 오늘 뉴스가 오전에 이미 나왔어요. 근데 하루 종일 개미들 수익 안 주려고 괴롭히죠. 이렇게 하루 종일 고점에서 횡보를 하면서 매물을 받아 먹다가 이제 장 막판쯤에 다시 한번 더 같은 뉴스를 띄우면서 좀 상한가를 간 모습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딱 봐도 한눈에 봐도 매매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쪽에서도 수급이 한 차례 들어오고 나서 원래 보통은 여기 개인들이 생각하는 지지선을 지켜주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인데 요거는 개인들이 생각하는 지지선을 한 차례 깨고 나서 또 올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참 굉장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상한가를 올리기 전에 어땠냐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돌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차례 쭉 부숩니다. 쫙 부수고 나서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개미 털기가 잘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만큼 트레이딩 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과연 어디까지 이제 다음날 좀 갈 수 있을까를 함께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매물대 상단이 이쪽입니다. 이쪽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 주가가 들어오게 되면 저항을 받을,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윗꼬리가 생길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 가격대 밴드 안에서 아마 주가가 위치하면서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창구적인 수급적인 측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 창구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35만 주나 순매수가 찍히게 됐습니다. 뭐 세력인지 뭐 개인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평소에 거래가 있지 않던 창구에서 물량이 크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얘네들의 물량을 가지고 오늘 좀 주가의 변동폭을 찍어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삼성 창구에서 또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매도세가 차익 실현에서 나가는지 이런 여부도 좀 체크해 보시면 또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